안녕하십니까. 한전산업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한전기술이 지난주에 거래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나서 오늘은 소폭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고요. 그리고 또 한전산업하고 또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게 또 한전기술인데, 한전기술도 좀 지난주에도 시원시원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주식 한전산업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주분들도 딱 두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이슈로 올라가는지, 그 다음은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슈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들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원전 관련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체코 원전인데, 저는 이 원전에 대한 건 어차피 다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재료가 다 노출이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가야죠. 바로 SMR 쪽입니다. 저는 이 체코 원전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SMR이 저는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대형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계속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한전산업도 일봉상으로 여기 앞쪽 구간 있죠. 2025년 1월 달부터 이미 매집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바탕으로 2차에 대한 지금 파동을 나와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는 형태로 거래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전산업이 아직까지 쉽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12,840원 이렇게 좀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나서 꼬리를 달 때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14,0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으셨다라고 하면 정말로 잘한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은 걱정하실 게 아니라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은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은 얼마인지 이것만 우리 주주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또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제가 이 한전산업이 주봉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체코 원전 관련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6월달, 7월달 정말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있는데 뒷구간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로 물량에 대한 매집 구간은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좀 두꺼운 매물대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주식은 항상 요 매물대 라인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증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 요 매물대가 있다라는 의미는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요 매물대가 있다라는 건 매도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매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수할 사람들도 많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왜? 매물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지금 한전산업은요, 지난주에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이미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지금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지금 걱정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이제 돌아가서도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매물대를 관점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신호인데,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노란색, 파란색 화살표 알려드리면 정말로 좋겠죠. 근데 저도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요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거래량이 터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이렇게 매물대 차트만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중요한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항상 매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을 분봉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머리 위에 좀 두꺼운 매물대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죠. 13,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눌렸을 때 눌림이 올 수 있는 가격은 12,250원 정도,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대신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은 13,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기 전까지만 한번 급등의 흐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같이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한테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한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한전산업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바로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급등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지난주에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냥 살짝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분들, 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계속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급등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이 이런 식의 파동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파동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 노란색과 파란색에 대한 화살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예시 종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전산업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한전산업을 제가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지금 머리 위에 분명히 두꺼운 매물대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죠. 21년도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덕분에, 그리고 2024년에 들어왔던 거래량 덕분에. 그래서 지금은 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아마 꼬리를 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좀 급등주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16,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신고가의 영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차트가 계속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